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무주 영하 11.4도, 전주 0.9도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5에서 15cm 더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매우 춥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날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개관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구입하고 가위 구입 과정에도 의혹이 많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진안 군민들이 박물관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가위를 수백, 수천만 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위박물관장은 진안군이 지원한 운영비 대부분을 자신과 여동생인 부관장의 급여로 썼습니다. 제가 JTB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 우리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위를 사고 그걸 또 운영을 한 데 있어서 진안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성난 국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 결과로 드러날 밀실 행정의 면모를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담당자 비위의 경중을 고려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들은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가위박물관이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군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 지역 8개 시민단체는 이달 안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문방구에서 산 가위를 기증하겠다며 군수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국민도 기증을 하려고 왔습니다. 군수님께 꼭 국민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유상 기증입니다. 네. 이항로 진안 군수는 취재진을 만나 여러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터뷰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돌연 인터뷰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허위 채권을 설정해 수입금을 빼돌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체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성진 여객이 김모 이사에게 채권을 넘긴다는 계약서입니다. 김 씨에게 500억 원의 빚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채무는 가짜입니다. 김 씨는 사업주 아들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가짜 채권 계약을 근거로 교통카드 업체로부터 매달 9억 원에 달하는 운송 수익금을 성진 여객 대신 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스 수익금이 사주 아들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사주 아들이라든지 사주자라든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성진 여객은 의혹을 부인합니다. 수단이 옳지 않았던 건 인정하지만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이 조금 밀린다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이 밀린다든지 전부 마이비 카드를 압류를 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김 씨가 받은 수익금 전액을 다시 회사로 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보조금 범죄에 의혹이 짙은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고발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만경강 하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 땅을 팠더니 묻혀있던 오래된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을 누가 묻었는지를 놓고 공사를 맡은 익산국토청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자 깊이 2m 남짓한 구덩이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폐비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호스부터 플라스틱 병까지 각종 농자재와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2013년 익산국토청이 만경강 화전지구의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있던 원예 단지를 없애면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여름에 이곳에서 폐비닐을 철거해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 2년 넘게 묻혀 있던 겁니다. 주민들은 익산국토청이 원예 단지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비닐을 땅에 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설하우스 한 40-50m 정도를 쭉 부르도자로 밀고 폐비닐을 밀어가지고 한쪽에다 제쳐놓고 부르도자로 물려놨던 그 폐비닐을 다시 포크레인을 판 그 구덩이에다 다 밀는 거예요. 하지만 익산국토청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잘못만 있을 뿐 폐비닐을 묻은 건 주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비닐하우스 이전 비용을 받은 주민들에게 철거의 책임이 있고 국토청 측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만 도와줬을 뿐 매립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장으로 따지면 일반 첫 번째로는 이거 버린 사람이 가지고는 잘못이잖아요. 이거 적극을 처리하지 않는 주민들이 먼저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잘못이고.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오래된 폐비닐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묻힌 장소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으로도 오염이 확산됐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선교육감 7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는 어떨까요? 교육시민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종 교육 정책에 있어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청렴과 수업 개선 등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교권 침해, 업무 최적화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50%가 넘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당사자는 대부분이 학생과 학부모.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평가였습니다.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기감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 교사들이 어떤 교권 침해가 있을 때 마땅하게 이걸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교사들은 학교 내 업무 분장 갈등이 생겨도 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원 업무 경감 노력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60%가 넘었습니다. 학교 업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학교로 되돌리는, 즉 갈등 조정 능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걸로 나왔고요. 교사와 학부모들은 지난 7년간 이뤄진 수업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활성화, 초등 성장평가제, 고입 선발고사 폐지 등이 경쟁보다는 협력형 수업 개선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 문화는 학교 현장에 정착됐으며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한 구도심 학교 통폐합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민선 7년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는 전북교육연구소가 교사와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보름간 진행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전북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운 주택가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때 손꼽히는 부촌이었지만 신도심이 잇따라 개발되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지금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직업 따라서 다 나가고 영감할머니들 두 사람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혼자 늙은이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68곳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동서학동을 비롯해 군산과 익산, 정읍과 완주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국가와 지방 예산을 더해 적게는 63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골목길 정비와 주차장 확충 등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 기업 육성과
공동체 공간 조성 등 경쟁력 강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를 하고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에 전국에서 100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해 모두 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리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30대 남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30대 운전자는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국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나오는 길로 진입해 무려 12km나 역주행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앞유리와 터진 에어백만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브레이크도 안 잡고 정면 충돌한 것 같고요. 차량이 많이 파손돼서 엔진룸까지 다 깨져 있는 상태라 한 2시간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3시 30분쯤. 가해 차량 운전자 36살 이모 씨는 이곳에서 역주행을 해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40살 문모 씨가 숨지고 이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국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나오는 길로 진입해 12km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원래 오르막차로 정상적인 사람은 만약에 그 국도를 만약에 탄다 하면 오르막차로로 올라가야 되는 반대편 내리막차로를 통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이 되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의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안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장학재단 정기 후원에 가입했습니다. 시군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별관에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치매 전문 인력은 치매 상담과 조기 검진, 그리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완화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안의 양지마을 어르신 23명이 나눔이 근농 장학재단의 정기 후원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000원 이상씩 부안 장학재단에 적립하는 후원자가 6,500명을 넘어 부안의 대학 신입생 315명에게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정기 후원 회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해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본부에 2017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마을 안길 포장과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 185억 원 편성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180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단체장과 정당 등의 일부 정치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의 경우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등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 등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단체 조직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40회 전북애향대상 증정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증정식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 FC 축구단이 애향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동호 학교법인 인상학원 이사장이 공로 대상을, 이용재 천일제지 대표이사가 기업 특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